한 3년 전쯤 여자의 숨 쉴 틈이란 책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이 틈이란 건 바쁜 와중에 아주 잠깐 나에게 허락되는 그런 여유잖아요. 연구생 가운데 보면 40, 그리고 50, 60, 이 어느 시점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나긴 인생이란 걸 잘 살아내기 위해서 뭐 꼭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미세한 숨 쉴 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틈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떤 밀폐된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자기 삶 없이 평생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평생을 직장이란 굴레에 이렇게 매여서요, 사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에 넘쳐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도 잘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자존심 하나를 내 앞에 떡하니 세워놔야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요, 이렇게 잘 가다가 이 억울함이란 건 벼랑간 찾아옵니다. 늘 괜찮았는데 이날은 어째서 유독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책 여자의 숨 쉴 틈을 잠깐 소개할 건데, 그 전에 컨셉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양수리 할아버지란 분이 등장합니다. 예술가입니다. 아주 노년의 어르신인데, 여러분처럼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40, 50대의 여성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할아버지가 삶의 조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의 하나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남자라는 털을 잡고 아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세월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여자가 숨쉬는 그 자리가 집이 됩니다. 제가 추천사를 3년 전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열심히 쌓아가면서 나는 그저 내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지금도 인생은 행복하고 또 의미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벼랑간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건 왜일까요? 집안에서 창으로 바라본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 공기 좀 쐬려고요, 오랜만에 창을 열려고 하는데 어라? 이게 고장이 났어요. 안 열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봤더니 문도 고장이 나 있네요. 안 열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쓴 거예요. 문은 뒤틀려서 문틀에 꽉 끼워 버렸고요. 창은 너무 빡빡해진 거죠.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도 아름다운 거야. 안에서 보는 거나 밖에서 보는 거나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밖을 나가지 않게 된 사이에 남편이라는 터도 넓어졌고 내 아이라는 기둥도 쑥쑥 자라서 내 삶의 평수가 20평에서 30평으로 그리고 50평까지 넓어졌는데,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뭘요? 인생이란 집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난 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넓어진 만큼 상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흔한 위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희생이란 단어입니다. 희생. 내가 희생했으니까 가족들이 건강한 거지. 내가 희생했으니까 아이들이 잘 된 거지.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에서 혹여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 누나들이요,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즘 딱 그래요. 엄마,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엄마가 버텨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 말은 엄마에게는 훈장과도 같아요. 엄마 인생에서 이 문장을 빼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평생 시골의 작은 가게에 매여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산 긴 세월을 생각하면요. 엄마에게 종교가 어째서 그토록 지금까지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교에서 보면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업이란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까르마입니다. 엄마에게 현세는 내세를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을 엄마는 살지 못한 겁니다. 그 대신 희생을 택했죠. 나를 위해 사는 대신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한 희생을 택했죠. 그것에 엄마는 어찌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해석하고 살아온 엄마의 지난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물론 저도 저희 어머니의 이런 엄마의 희생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그때 여건이 돼서 엄마 나이 40에 50에 60에 당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73세 어머니 지금 나이라도 아버지나 자식에게 돈 얽매이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게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엄마를 만나면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넷 키우고 나서 이제 다 안정도 됐고 더는 걱정이 없다. 엄마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젠 내일 죽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화를 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엄마가 남편이라는 터를 닫고 자식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세월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머물렀던 그 길고 긴 시간에 그 안에 익숙해져 버린 엄마가 있는 거예요. 문 밖으로 한 걸음 못 나가게 붙들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던 거죠. 40년째 하고 있는 시골의 작은 엄마의 가게는 그냥 엄마 인생에 새겨진 흉터 같은 거였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오늘이 딱 달라붙어서 다음 생에 행복을 비는 엄마의 기도의 공간, 태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의지를 치열하게 매일 실천하는 그런 삶의 공간,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젠 다 괜찮으니, 다 좋아졌으니 엄마의 이 굴레를 벗어도 된다고, 이젠 나가서 마음껏 좀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말처럼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엄마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꿀 수는 없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간 희생하고 살아온 엄마의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벼랑간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가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중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엄마가 찍혀 있는데
에메랄드빛 롱코트를 입고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푸른 바다색 코트를 입고 있는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도 아이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자기 삶의 단독자로서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야무진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 보이는 한 인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엄마가 아니라 봉순이란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새삼 저는 상기하게 됐죠. 과연 내게도 마흔이 올까 생각했는데요. 이미 사진 속 엄마 나이를 넘어서 제 나이도 45이 됐고 아름답던 봉순 씨는 74이 됐습니다. 74세 봉순 씨의 오늘은 저나 여러분을 불쑥 찾아갈 겁니다. 시간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30의 엄마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만나지 마. 농담이고요.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라고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알아서 클 테니까 엄마 인생에서 정말 숨 쉴 수 있는 엄마만의 작은 방이라도 하나쯤 가지고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희생만 하지 말고 욕심도 좀 내시고 그러고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셋이 왔는데 엄마들 보면 꼭 그러죠. 2인분만 시켜서 남은 밥 이렇게 먹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식에게, 남편에게 괜찮아 이렇게 그들에게 묻지만 말고 내가 괜찮은지 자신은 괜찮은지 좀 챙기고 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젊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나아가서는 직장이라는 내 삶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조금의 틈을 내주는 것, 나에게 애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일에 지금부터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습니다. 못해요. 엄마한테 여행 가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다 늙어서 무슨 여행이냐 그래요. 늙으니까 끼면 재미없다 그래요. 너네끼리 갔다 오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엄마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에서는 이런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평생 그렇게 배려하고 헌신하고만 살았던 그런 관성 때문에 마음과 달리 입에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말죠. 그게 엄마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에게는 정이고 도덕이고 양심이고 사랑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뿌리가 너무 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회사가 뭐 좋으니까, 시부모, 남편이 좋아하니까,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 그들에게 맞춰서 사는 것이 평화라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세상에 맞추기만 하고 살면요,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란 사람이 규정해버리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맞춰줄 사람.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뭐 부탁해도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말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역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다가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요. 알긴 알죠. 그런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변화하고 바뀐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이성으로도 감정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삶은 팽이거든요. 중심을 축으로 돕니다. 멈출 때까지.
그걸 멈추거나 팽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끔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숨 쉴 틈을 가끔이라도 찾으란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 2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것을 계획해 보세요. 산책을 하더라도 온전히 내 건강,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시고요. 글을 쓰더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글을 쓰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일상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면 서서히 삶을 생각하는 기준이 타자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홀로서기가 됩니다. 홀로서기란 건요, 혼자 단독자로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진정한 홀로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홀로서지 못하면 늘 타자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망이 없으니까 다음 생에나 잘 살자 하는 각오로 자기를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치열하게만 살아요. 그렇게 비어가는 삶의 허기를 느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웠던 과거의 한 조각을 붙들고 삽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수록 과거 사진을 못 버립니다. 자주 쳐다보게 되고 SNS 대문 프로필로 쓰기도 하고, 이제 나는 40인데 50인데 여전히 20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40에도 여러분, 50에도 60에도 70에도 그 나이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난 여전히 20의 나와 딱 붙어서 살게 돼요. 앞을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 책 여자의 숨 쉴 틈 가운데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집 식탁에서 아예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애들 먹다 남은 밥과 식은 국에 후루룩 말아서 먹고 했던 것이 벌써 몇 년째인지. 밥 한 공기 예쁘게 떠서 편히 앉아서 먹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망고살을 발라 입속에 넣어주면서 씨앗을 빨고 있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도 없었고요. 누가 그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전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데요. 잘 차려 먹어라. 야채의 고운 색도 살피고 그릇도 좋은 것으로 꺼내 먹으며 너 자신을 네가 높이렴. 그래야 남들도 너를 그리 여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말이야. 여러분, 누구나 밥 한 공기만큼의 자기 몫은 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2가지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분명 나아질 겁니다. 질 좋은 연필이 몽땅 연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필의 그 남은 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연필은 질이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쓸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